네, 안녕하세요. 축구 생각입니다. 주중에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7회차 최종픽과 독식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독식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변 위주로 가져가서 독식을 하기 위한 이변 위주의 픽이고요.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멤버십 관련해서는 단톡방 참여나 배팅 내역이 보고 싶으신 분들만 멤버십에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저는 유로파가 승무패에 들어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. 뭐 챔피언스 리그가 승무패에 들어왔을 때도 좀 놀라긴 했었는데 유로파가 들어올 줄 몰랐습니다. 일단 주말 어, 그 승무패가 2월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 주를 사실 주중 경기를 원래 준비를 안 하려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근데 2월이 돼서 좀 준비를 하게 됐고요. 일단 경기들을 좀 보긴 봤는데 경기 영상을 좀 찾기 어려운 팀들도 있고 그리고 경기를 보더라도 아예 처음 들어보는 팀도 있어서 좀 이 경기력적인 부분도 물론 포함을 시키겠지만 이 배당 쪽인 부분들이나 아니면 그 전에 보여줬었던 전적들 그거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. 그래서 평소보다는 경기력에 중점을 조금 낮추고 그리고 영상 길이 자체도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. 일단은 뭐 컨퍼런스 리그까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팀들까지는 팔로우하기에는 너무 팀들이 많아서 아예 그냥 애초에 그냥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팀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첫 번째 경기는 라포드빈 대 피테서인데요. 일단 뭐 배당은 라포드빈이 정배당을 받고 있고 투표율도 좀 정배당을 받고 있죠. 그래서 이 라포트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를 했었죠. H조에서. 그래서 이때 전적이 2승 4패를 하면서 이제 3위에 위치를 했었고요. 그리고 피테서 같은 경우에는 네, 지금 2위에 지조 2위에 위치했어서 뭐 나쁘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긴 했습니다. 이제 토트넘과의 경기 때도 물론 그건 토트넘이 좀 로테이션을 돌렸다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. 일단 피테스는 2위로 이제 왔었고 라퍼트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위로 이렇게 두 팀이 맞붙게 된 경기인데요. 저는 최종 픽에서는 이 경기를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피테스가 이 보여줬던 그 토트넘 상대로도 그랬고 이 컨퍼런스 리그에서의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 있었지만 뭐 컨퍼런스 리그는 애초에 그 팀들 자체가 다 약간 중점을 두는 리그는 아니긴 합니다. 유로파 리그보다는 오히려 더 좀 이 하위 리그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라프트빈과의 핏에서 경기력을 봤었을 때나 배당 쪽으로 봤었을 때나 라프트빈이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두 팀이 뭐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경기부터는 어, 저는 첫 경기부터 좀 이변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라프티빈이 물론 홈이고 정배당을 받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피테서와의 경기력의 차이가 나지 않아서 이거는 좀 아예 이변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최종에서는 이 선택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이변 위주의 픽이니만큼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경기입니다. 미트윌리안 대 파우크의 경기고요. 일단 이 경기는 좀 의아하긴 해요. 미트윌란이 굉장히 낮은 정배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무승부가 지금 정배당을 좀 받고 있습니다. 물론 승 쪽으로 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이 지금 무승부에 조금 더 투표율이 많이 몰리고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근데 미틀란은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에서 일단 3위를 했습니다. 2승 3무 1패를 했었는데 승점도 많이 벌었었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지만 저는 좀 조에 운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. 츠르베나 즈베즈자 이 팀도 괜찮은 팀이고 브라가도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트윌란이 이좀조 선택에 있어서 좀 안 좋았었던 것 같고요.
네, 그리고 파우크, 이 팀 같은 경우에는 F조에서 2위를 했었죠. 3승 2무 1패를 했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좀 의심하고 있진 않았어요. 경기력적으로 봤었을 땐 미트일란이 훨씬 더 앞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트일란 쪽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투표율이 무승부에 좀 몰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의구심을 좀 가지게 돼서 최종에서는 이 배당에 비해서 투표율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에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경기력대로 미틀란의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, 3번 경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페네르 대 이제 슬라프죠. 일단 페네르바체 같은 경우에는 3위를 했었습니다. 근데 이것도 좀 운이 없었죠. 뭐 엔트호프도 사실 괜찮은 팀이고 올림피아코스나 뭐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이 유로파 수준에서는 좀 잘하는 팀이기 때문에 좀 조별 운이 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 경기는 좀 의심하고 있진 않아요. 이 페네르바체가 보여주는 모습들이 저는 이 조에서의 이 조별 운이 좀 안 좋았을 뿐이지 이 팀과 슬라프 팀과의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경기력이 좀 앞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고 배당도 정배당을 받았고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최종과 독식 모두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4번 경기입니다. 셰리프 대 이제 브라가의 경기인데요. 일단 브라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정배당을 좀 받았겠죠. 셰리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챔스 때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셰리프는 죽음의 조에 좀 속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레알 상대로도 이변을 만들어냈었고 레알이 그 당시 흐름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. 시즌 초였었기 때문에 근데 뭐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셰리프라는 팀이 레알을 잡아냈던 그런 모습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. 브라가가 공격적으로는 확실히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하지만 셰리프도 저는 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이 경기는 무승부를 바라봐도 좋지 않을까. 저는 좀 이변을 경기력을 봤었을 때는 브라가는 공격력이 좋지만 수비적으로는 좀 불안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셰리프 쪽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에서는 승보다는 무승부가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이변을 가져가는 픽이니만큼 이 경기는 제 생각대로 그냥 아예 승으로 가져가 보는 것도 완전한 역배를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5번 경기입니다. 도르트문트 대 레인저 FC의 경기인데요. 일단은 뭐 배당도 굉장히 낮게 받았고 사실 이 두 팀을 비교하기에는 좀 도르트문트에게 있어서는 근데 뭐 동기부여가 사실 좀 걸리긴 합니다. 도르트문트가 과연 주전급 선수들을 내보낼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일단은 좀 불안하긴 한데 최종에서는 그래도 뭐 도르트문트이기 때문에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무승부도 바치겠습니다. 도르트문트가 어, 만약 로테이션을 돌린다면 또는 지금 이제 또 동기부여가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이 유로파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변이 나올 때가 좀 많아서 독식에서는 무승부를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6번 경기입니다. 제니트 대 베티스의 경기고요. 사실 제니트 같은 팀은 뭐 역습도 괜찮고 아니면 제공권을 노리는 그런 부분도 좋긴 한데 베티스와 비교했었을 때는 저는 베티스가 로테이션 여부가 조금 걸리긴 합니다. 그래도 이 두 팀을 비교했었을 때는 베티스가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공격적으로는 워낙에 빠른 템포나 역습에서의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제니트의 수비가 빠른 편은 아닙니다. 그래서 베티스가 충분히 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7번 경기입니다. 바르셀로나 대 나폴리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사실은 바르셀로나가 굉장히 우세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. 에스파뇰 상대로 좀 이변이 있었긴 한데 그 경기에는 알베스의 그런 부재도 좀 있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나폴리와의 경기력을 비교해 본다면 사실 바르셀로나가 확실히 좀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
저는 좀 나폴리를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좀 팬이죠. 그래서 그 팬심을 좀 넣었습니다. 원래 토토에는 팬심을 넣으면 안 되는데, 저는 이 경기 나폴리는 좀 주전급이 나올 것 같고, 바르셀로나는 에스파뇰 상대로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, 무승부를 했었기 때문에, 아마도 이 로테이션을 좀 돌리고 리그 경기에 조금 더 집중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체중에선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팬심을 담아서 바르셀로나의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사실 이 경기는 단통 승을 추천드리고 투픽 가신다면 사실 승무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8번 경기입니다. 스파프 대 파르티잔의 경기인데요. 일단 사실 이 경기는 이 두 팀의 경기력을 봤는데 도저히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. 그만큼 두 팀 다 뭐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긴 좀 어려워서 일단은 뭐 어쨌든 이 스파프가 정배당도 받기도 했었고 뭐 경기력이 앞서는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무승부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경기고 단통 무승부를 최종해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뭐 배당이 낮게 측정이 됐기 때문에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9번 경기입니다. 셀틱 대 이제 보데글림의 경기인데요. 이 경기는 일단은 셀틱이 낮은 정배당도 받았고 뭐 경기력도 확실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경기를 의심하고 있진 않고요. 뭐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셀틱이 조금 불안하시다면 무승부를 바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 경기를 의심하는 것보단 다른 경기 의심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체중에선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독식에서는 뭐 제가 승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변을 가져가는 독식픽에서 이변을 좀 많이 안 가져가서 이 경기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승부를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승을 추천드려요. 이 경기는 10번 경기입니다. 레스터 대 라네르스의 경기인데요. 일단은 레스터가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도 있긴 하겠지만 로테이션 돌리더라도 근데 레스터가 보여주는 경기력이 좀 불안하게 합니다. 그래도 이 팀 정도는 잡아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최종과 독식 모두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 경기입니다. 포르투 대 라치오의 경기고요. 일단은 뭐 배당이 일단은 포르투가 정배당을 받고 있죠. 일단은 뭐 이 뭐 챔스나 아니면 뭐 지난 시즌도 챔스에서의 좋은 모습들이 있었고 전체적으로 라치오와 비교했었을 때는 확실히 포르투가 공격적으로는 앞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. 근데 이 디아스의 공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는 디아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포르투의 경기력 차이는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라치오는 뭐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다라고 보기는 포르투와 비교했을 때 좀 애매한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 디아스의 공백을 포르투가 잘 메꿀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라치오와의 경기 때는 저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오히려 이변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최종에선 단통 패로 이변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라치오보다는 이 디아스가 없더라도 경기력이 좀 앞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승패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2번 경기입니다. 라이프치히 대 소시에다드의 경기고요. 이 경기는 좀 이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라이프치히가 뭐 두 팀의 스타일이 크게 차이가 나진 않죠. 물론 뭐 라이프치히가 역습에서 보여주는 그런 템포나 이런 부분들이 더 빠르긴 한데 이 두 팀 다 일단 많은 활동량을 기반으로 하고 좀 압박에서의 모습들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라이프치히가 물론 뭐 소시에다드가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잘 갖춰져 있는 팀이고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대한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저는 소시에다드가 이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수비에서의 모습들 그리고 공격에서의 모습들 다 소시에다드가 조금 더 앞서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이 경기는 체중에서는 승무패가 다 느껴진다라는 생각에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아예 완전한 역배로 단통 패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13번 경기입니다. 아탈란타 대 올림피아코스의 경기고요. 최종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림피아코스가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쁜 편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. 크로스 공격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근데
아탈란타와의 화력을 비교했었을 때는 사실 아탈란타가 많이 앞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최종에선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독식에서는 일단은 스윙이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저는 이 밑에 경기를 독식에서는 단통 승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는 이 둘 중 한 경기는 부러진다라고 봐요. 그래서 이 올림피아코스와의 경기를 무승부를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독식에선 세비야의 단통 승을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. 이 최종에서는 승부 투픽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. 세비야가 물론 굉장히 앞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밸런스적인 부분들이 좀 괜찮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. 세비야가 공격이 안 풀릴 때는 굉장히 답답한 모습들이 많은데 자그레브 상대로 이 답답한 모습을 또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최종에선 승부 투픽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14경기에 대해서 최종 픽과 독식 픽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. 저는 내일 저녁에 이제 K리그가 개막을 합니다. 그래서 주말에 K리그가 승무패에 들어오기 때문에 K리그 이적 시장 위주로 좀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